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 IP 셀렉트 마데인 코리아, 네, 메이드 인 코리아 IP 셀렉트에 대해서 좀 찍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뭐 스타디움 샵이나 뭐 인터넷들 뭐 여러 업체들 보시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IP 셀렉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티백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패턴들, 뭐 042 패턴이라든가 뭐 RDK는 없나? 아무튼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에 대한 설명들은 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거 봐도 잘 모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 39만 원짜리 IP 셀렉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거랑 이제 일제 IP 셀렉트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미즈노 프로, 중국제 미즈노 프로는 어때요? 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국제 IP 셀렉트는 어때요? 라는 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공방을 이 신촌 쪽에다가 집 근처에다가 한 몇 평짜리였죠? 그때 한 4평? 5평짜리 그 공방을 조그맣게 오픈을 했을 때, 물론 거기도 1년 안에 쫓겨났지만 시끄럽다고 그때 오셨던 분들 아시겠죠? 문에 제가 이 시트지 비슷하게 출력된 시트지를 붙여놨을 때 그때 IP 글러브가 배경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IP 셀렉트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받았었는데 여력도 안 되고, 거기에 신경 쓸 새가 없었죠. 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P 셀렉트는 사실은 아톰즈 코리아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업체들로 물건을 보내는데, 이 메이드 인 코리아 IP 셀렉트는 아톰즈 코리아가 제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잉? 자, 이 글러브의 개념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아톰즈 코리아에서 제작을 했다는 건 그건 로열티를 주고 라이센스 생산을 한 거죠. 지금 국내 제트라든가 뭐 큰 메이커들 중에서 보면 예전 미즈노에서도 그랬어요. 빅토리 스테이지, 한국형 빅토리 스테이지, 그런 것들이 라이센스 생산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IP 셀렉트는 무조건 일제만 사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실제로 일본에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은 일본으로 가고, 그 한국에서 만든 일부는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치자면 그 모든 제품이 다 일본을 갔다가 한국 판매분에 다시 수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왜 그런 부분이 있냐? 메이커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짝퉁 부분이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라벨 관리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린 100개만 만들어서 8개 해놓고서 뭐 뒷구명으로 200개, 300개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중국 특히. 네. 그래서 중국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관리하는 게 라벨 관리를 해서 라벨을 뭐 생산량의 한 10%만 더 챙겨서 보낸다라든가, 그래도 그렇게 막 뒤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지고 관리해주고, 다음에 나오는 제품의 퀄리티까지 검수를 하는 게 아톰즈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다 일본 내수용 스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3만엔 초반대의 제품으로, 요걸 3만원의 소비세 별도가 31,000엔인가 별도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그러신 분들 있어요. 일본에서 IP 셀렉트 사가지고 세금 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네. 근데 가격은 국내 상가랑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미즈노, 그 중국제 미즈노 저번에 영상 올렸던 내용에 나왔던 그 미즈노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한국 미즈노에서 일본 거가 생산될 때 같이 발주를 넣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 대부분은 일본에 가고, 한국 발주 분야에서는 바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운송비라든가 세금 부분이 이중으로 지불되는 거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가를 맞출 수 있게. 소비자가 39만 원이고 일본 현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얼추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다 스티어 하이드예요. 네, 킵은 아니에요. 그런데 꽤 괜찮은 스티어 하이드로 만들어졌고요. 끈피도 좋은 끈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스미드와 끈피나 테니스 끈피 다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은 끈피가 좀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 색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다 스미다나 테네시를 사용하고 있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공이 끝난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메이드 인 재팬 IP 셀렉트가 되겠죠. 제가 지금 다 해체해 놨는데 얘는 길을 잘못 들여 놓은 거.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려고 끈 전체갈이 이제 들어가려고 해체를 해놨고요. 바닥을 열었을 때 얘는 싱글판, 그리고 요거는 이거 보시면 떨어져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게 논슬립 들어가 있는 부분 반대편. 전에 MVPJ나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들어갔으면 사이로 막 컴파운드 삐지고 나온다는 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제품이 있는데 퀄리티 차이는 얘는 더치킵 1등급 킵 가죽이라는 거죠. 네, 알티스 1등급 더치킵이랑 거의 동일한 같은 가죽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IP 셀렉트 일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이드 인 재팬에서 이 킵으로 만든 제품들 가죽 정말 좋아요. 네, 선별된 가죽이고 하지만 당연히 얘는 이것보다는 가죽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할 때 이제 장점은 뭐냐라는 거죠. IP만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IP 셀렉트만의 패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얕아요. 네, 얕아요. 그리고 좀 사이즈들이 전체적으로 컴팩트해요. 즉 글러브를 엎어놨을 때 고가 좀 낮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겼을 때 그렇게 팜 사이즈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팜 사이즈 폭이 넓지도 않고 다음에 바닥 넓이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저는 IP 셀렉트를 공방 오픈했을 때 이후부터 꾸준히 저희가 추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대부분 누구냐면 초등학교 선수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 선수 애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이 제품을 권해줘요. 그리고 일부 제품 중에서 이것보다 더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도 권해줬었어요. 네. 그랬던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고, 첫 글러브가 IP 셀렉트 그 작은 경식 컴팩트한 글러브 썼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도 돼 있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이 글러브 썼을 때 많이 야구가 늘었어요. 왜? 손 바닥 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물리는 느낌, 그리고 잘 빨리 빼는 거, 핸들링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기존에 뭐 사줬던 글러브들이 손이 작다 그래서 A2000 DP15 같은 모델 입수만 잔뜩 줄여놓은 그런 걸 가지고 2일 끼고 이렇게 반접도 쓰던 애들, 아니면 이렇게 항아리 나팔꽃 끼던 애들이 이런 IP 셀렉트 손가락 쭉쭉 뻗어 있는 데다가 분명히 이걸 잡았을 때 공이 다 안 감싸지고 이렇게 낑가지는 이런 글러브를 가지고 잘 썼을 때 그 친구들이 야구가 늘어요. 그래서 사회인분들도 깊고 넓고 다음에 팜 사이즈 폭이 넓은 글러브가 되려 잘 잡힐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글러브들 더 잘 물리고 되려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이 작으신 분들도 좋지만 글러브 약간 걸쳐 끼는 그런 느낌의 약간 일본식 글러브의 핸들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IP 셀렉트 60 얼마짜리 이런 걸 사셔가지고 나랑 안 맞았을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IP 셀렉트 글러브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얕고 좀 민감하고 딱 낑가지는 그런 느낌의, 그리고 얘는 거의 대부분 옆방에다 제방끈을 빼거든요. 왜?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예. 얕게 돼 있기 때문에 담는 거를 할 때 어떠죠? 윗벽 아랫배에 이렇게 물어주는 이 느낌을 하기 위해서 제방끈을 빼고 바닥을 부드럽게 해서 이 바닥 펠트를 부드럽게 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줬을 때 의외로 기존에 썼던 글러브랑 다른 느낌인데도 되게 편하게 잘 물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군다나 막는 글러브까지. 전에 이 모든 내용들은 저번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이 영상 말미에 그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IP 셀렉트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유일하게 일본 내수용으로 수출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제품, 이 라인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정말로 이 정도 가격대면 웬만한 일제 수입하는 것에서 뭐 패턴이 잘 안 맞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입품들 보시면은 괜찮은 그레이드 뭐 병행 수입이 아닌 옥션이나 뭐 야영사에 내에서 싸게 파는 그런 뭐 신동품 팔거나 아니면 택 달린 새 건데 좀 재고품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게 아닌 정상적으로 야구용품점에서 유통하는 글러브를 봤을 때 39만 원의 가격대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글러브만의 스타일,
충분히 IP 셀렉트도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느낌을 간다라든가, 기존에 너무 깊어서 막 공이 돌거나 박히는 건 좋은데 잘 민감하게 못 느끼셨던 분들은 이 글러브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내야수로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셀렉트와 관련된 영상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게요. 57번, 58번 영상에 일본 그 1등급이죠. 더치킵으로 킵 가죽으로 만든 05K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려놨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63번 영상에 보면 053K 모델을 가지고 제가 토고상의 이론과 같이 맞물려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053K 모델. 네, 그 05K보다 좀 더 얕고 그런 거예요. 그 모델을 설명을 했고요. 그랬을 때 67번 영상에 제가 이렇게 얕은 글러브의 착수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약간 걸쩍 낀다, 바닥을 좀 띄운다, 이런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그 밑밥을 제가 싹 깔아놓은 상태에서 개진해 나갔던 내용 영상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216번 영상, 막는 글러브 일본식 가공, 이거에 대한 또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거를 IP 셀렉트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써보고 싶다 했을 땐 216번 영상을 조금 보시면 내가 도전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여부가 조금 더 판단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224번에서 제가 답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항상 무언가를 제시를 했을 땐 답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24번 영상에서 막는 글러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트레이닝 글러브 활용하는 것까지.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뭐냐? 이 약지고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어찌 보면 IP 셀렉트잖아요. 토고 모델부터. 그래서 그 224번 영상이 사실은 226번의 영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약지고리랑 논슬립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도 226번 영상에 올려놨고요. 이거 다 제가 상세 정보에다 다 그 남겨놓을 거예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상이 222번 영상. 넘버 7 특급 노하우. 자, 글러브 어떻게 낀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네, 중지만 넣고 이렇게 빼서 끼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 즉 글러브 코어 활용에 대해서 얕은 글러브 영상에서 올려놨어요. 자, 새나글 파트 8에서 보면 깊은 글러브, 얕은 글러브에 대한 그 개념 제가 영상 설명해 놨거든요. 그때 뭐예요? 아랫벽의 깊이가 기냐, 엄지가 아니라 아랫벽의 깊이, 이 길이가 기냐 짧냐에 대해서 깊다 얕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새나글 파트 8의 영상에서 그 설명을 드린 거가 여기에 접목됐을 때 보면 얘는 당연히 아랫벽이 얕은 글러브인데, 이런 얕은 글러브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바로 포구면을 강제로 폭을 넓히려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검지는 손가락을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글러브는 이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실수예요. 심지어 더 심하면 여기를 휘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 각도가 이렇게 강제로 여기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얕은 글러브인데, 깊은 글러브가 아닌데 깊게 만들려고 뭐 하는 거죠? 넓게 만들려고 이 팜 사이즈를, 즉 포구면의 폭을 강제로 넓히거나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요. 이럴 경우에 IP 셀렉트나 이런 얕은 글러브에서는 엄청난 실수가 되게 되죠. 어떻게? 글러브 끝이 앞을 보지 못해요. 내 손가락의 관절이 앞을 보잖아요. 관절, 인체 신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땅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껴요. 그러면 아파요. 이게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 165번 손 안 아프게 공 잡는 법이랑 또 연결이 돼요. 여기가 휘어지는 순간 손바닥은 어떻게 되죠?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파요. 힘 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펴 있으니까 아프게 돼요. 아프니까 틀게 되고 잘못 받게 돼요. 외부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꽉 쥐어. 그러니까 바닥은 또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길들여진 글러브라면, 특히 얕은 글러브에서는 항상 검지손가락이 일자로 펴져서 뻗어져야 돼요. 이렇게. 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글러브 각도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글러브 끼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더 하늘을 봐요. 나는 직각으로 잡는다 그러지만 이 각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막아지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들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손바닥 면의 각도만 맞추신다고 생각하셔서 손가락이 일자가 되면 이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지 끝과 글러브 끝이 매칭이 되죠. 그러면 들어간다. 그럼 아랫벽에 윗벽 물어주면 잡히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얕은 글러브를 보면 이렇게 다 부채처럼 마치 슬레바이처럼 쭉쭉 뻗어 있는 손가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만 되더라도 빠지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얕은 글러브인데 엄지가 내려가는 순간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얕은 글러브나 얕은 미트인데 공을 딱 뭐 그 영상 보면 막 때리는 글러브도 있잖아요. 했을 때 끝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넓혀 놓은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오므려져요, 끝이. 손이 이렇게 돼야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게 끝이 만날 수가 없는 게 얕은 글러브들의 구조인데 그 구조를 반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리는 글러브가 딱 물려서 공이 낑겨져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로 넓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담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공은 돌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러브들이 좀 얕은 글러브 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방향이 옆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아랫벽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꺾어서 눌러서 이렇게 내려놓고 아랫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디귿자 여기 꺾고 딱딱딱딱딱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내용들에 대한 근거는 IP 셀렉트 앞에 언급한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나중에 제가 찍을 스미타네 미트 영상에서 즉 얕은 포즈 밑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IP 셀렉트 국산 IP 셀렉트 어때요? 그러면 전 참 괜찮고 매력 있는 글러브라고 봐요. 왜냐? 요 패턴은 얘만 갖고 있거든요. 아톰즈 코리아한테 처음에 할 때 얘기했어요. 야, 이왕이면 IP 쪽에다 얘기해서 니네가 한국에다 파는 거니까 한국 스트랩 한국에 맞는 패턴 니네들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610 같은 패턴으로 IP 라벨 붙여서 나오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네. 그건 왜? 자기네 글러브가 아니니까. 아톰즈 브랜드가 아니고 그거는 패턴을 카피해서 하는 거고 짝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메이커의 고유의 패턴대로만 만드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좀 어긋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 패턴 저 패턴 갖다 쓰고 막. 그래서 아톰즈 코리아가 관여를 하지만 절대 패턴은 IP 고유의 패턴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패턴 내에서 글러브가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수만 그리고 제품의 분량이나 체크를 다 아톰즈 코리아에서 확인을 해서 수출되는 제품이라는 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질에는 다 QC 같은 거는 확실히 잘 돼서 나오고요. 얕은 글러브에서 접근하실 때 국내에서 요런 IP 셀렉트의 비슷한 패턴의 글러브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구보타 글러브에서 좀 얕은 뭐 혼다 모델이나 뭐 좀 T1 모델 같은 거랑은 또 얘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39만 원짜리 IP 셀렉트는 한번 정말 재미있는 의외로 되게 잘 쓸 수 있는 글러브가 될 수 있다는 거 내야수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얕은 글러브의 내용들이 나중에 얕은 포수 미트랑 또 연결된다는 거 참 재밌어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러브나 미트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똑같아요. 네, 모양만 다를 뿐인데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IP 셀렉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IP 셀렉트 글러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앞에 아까 영상에서 언급한 그 영상 번호들 찾아보시고 IP 셀렉트 좀 더 공부하시면 참 매력 있는 글러브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유의 IP 셀렉트만의 특징 같은 것들 한 번도 인생 짧잖아요.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넘버 7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